아프리카 15년 생활 하시면서 가장 위험했던 순간은 언제나요?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서아프리카에 있을 때는 죽음을 감각했던 것 같습니다. 죽음을 감각한다는 것은 죽음의 현장을 내 눈으로 본다는 거고요. 냄새를 제가 맡는 거죠. 가까이 있으니까 냄새가 나겠죠. 피해 냄새가 나겠죠. 그 다음에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총소리가 들리겠죠. 그리고 한 번은 프로젝트 할 때 저희 프로젝트 하는 지역에서 500m 앞에서 폭탄이 터지기도 했었으니까요. 네, 그런 일들이 사실 있어서 그때 사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저는 웃고 있지만 제 몸이 이제 비명을 지르는 거가 어떤 게 있냐면 턱관절 장애가 생겼습니다. 하품을 하면 턱이 빠져요. 장애 판정을 받으신 건가요? 약간 그렇게 되는 거죠. 의사 선생님께서 턱관절 장애입니다. 앞으로 평생 나아지진 않습니다. 그냥 잘 관리하세요.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이거고. 그럼에도 이제 한국에 안 돌아가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대표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아프리카에 온 지는 2009년부터 왔고 2009년부터 2014년까지는 나이지리아에 있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2014년에 탄자니아 넘어서 현재까지 회사는 나돈이라는 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자니아 한인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 차는 제가 2014년에 탄자니아 와서 온 지 딱 3일째 되는 날 산 차예요. 네, 저를 지켜준 차량입니다. 이제 아프리카 그럼 몇 개국에 사셨던 거예요? 일단 살았던 나라는 두 나라죠. 2009부터 2014까지 나이지리아, 그다음에 2014부터 현재까지 거주는 탄자니아 하고 있는데 프로젝트를 한 아프리카에서 30개국 정도를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동아프리카는 좀 치안이 괜찮은데 맞습니다. 서아프리카는 좀 위험하다고 들었거든요. 가령 나이지리아 혹은 앙골라 그리고 이제 콩고는 여러 나라에 걸쳐져 있지만 이런 나라들 서아프리카에 좀 위험한 환경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쟁들도 여전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부족 간의 전쟁들 혹은 여러 가지 이권을 다투는 걸로 인해서 쿠데타도 사실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이제 특히 서아프리카 쪽에 많이 그런 현상들이 있고요. 반면 오히려 이제 동아프리카는 현재는 많이 안정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치안이 괜찮은 편입니다. 나이지리아는 좀 어떠셨나요? 나이지리아는 일단 아프리카에서 제일 큰 국가예요. 일단 인구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석유가 나고 그 다음에 경제력이 굉장히 강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GDP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데 반면 사실은 치안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단 도시 지역에는 일단 강도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있었을 때 나이지리아 한인교회 같은 경우는 일주일 간격으로 2번의 총기 강도들이 2번이나 쳐들어왔었어요. 와, 일주일에 2번씩이나요? 네네네. 그래서 교회 옆에 보면 또 다른 철문들에는 아직까지도 총탄 자국이 남아 있었고요. 그때 남아 있는 걸 제가 봤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많이 좀 죽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혹시라도 여행을 가면 안 되겠네요, 그쪽. 나이지리아는 비즈니스를 원한다면 나이지리아가 도전할 만한 굉장히 강력하게 도전할 만한 곳입니다. 그렇지만 여행으로 할 곳이라고는 좋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치안이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아프리카에 와서 꿈꾸는 그런 아름다운 자연 환경, 동물들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척박한 환경입니다. 그리고 2월부터 3월 정도까지에는 하마탄이라고 해서 약간의 모래바람이 사하라 북쪽에서 나이지리아까지 모래바람들이 불어와요. 그래서 1년 내내 거의 파란 하늘을 보기가 어려운 곳이 또 나이지리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탄자니아는 좀 어떤가요? 탄자니아는 1년 내내 비가 오는 날이 아니면 정말 파란 하늘을 볼 수 있는 곳이고요. 남한이 한 8배 정도 되는 크기로 되어 있는데 그 땅들이 대부분이 자연 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고 세렝게티, 그 다음에 킬리만자로 등의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름답고 탄자니아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한 사람들입니다. 그 나이지리아나 이쪽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신 거예요? 주로 마케팅, 홍보와 마케팅, 그 다음에 인테리어 관련된 일들을 했었습니다. 전자회사들의 신문 광고, 라디오 광고, TV 광고들을 제작하고 송출하는 것도 했었고요. 전자대리점 같은 경우에 이제 샵을 저희가 인테리어를 해주거나 혹은 사무실을 저희가 디자인해주고 그 다음에 시공해주는 일들을 그런 일들을 주로 위주로 했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하시는 사업은 어떤 건가요? 여기서는 지금 전자결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도 빠르게 인터넷이 빠르게 확산이 되면서 전자상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이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먼저 저희가 이제 선점을 해서 아프리카의 성장에 저희도 함께 또 일조하고 저희도 도움을 받고자 전자상거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니즈를 어떻게 파악하신 거예요? 아프리카에 있다가 보니 첫 번째 인터넷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2012년도 통계였는데요. 이 나라의 이제 TCRA라고 탄자니아 정보청에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탄자니아에서 2012년에 인터넷 경험자 수를 16%라고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16%라고 하는 것은 누가 옆에서 인터넷을 하고 있을 때 구경만 해도 인터넷 경험자거든요. 할 줄 몰라도 구경만 해도. 네, 구경만 해도 경험자인데 전체 국민의 16%가 안 됐었습니다. 그 전부터 인터넷이 있었지만 2014년부터 이제 4G가 확산이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저렴한 디지털 휴대폰들이 이제 많이 확산이 됩니다. 그 휴대폰을 통한 인터넷의 경험의 그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높아지는 것을 보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더라고요. 배달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2014년을 저는 중요한 분기점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이후부터 이제 계속 관심을 갖다가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작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설립을 해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집중해서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원래 한국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삼성전자에서 회사에서 그냥 다니고 있었고요. 그냥 뭐 사무 쪽 파트였고요. 국내 파트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케팅 관련된 업무를 했었기 때문에 다른 데에 나가서 무언가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혼자 오신 건가요? 원래는 이제 가족이 함께 오기로 되어 있었었는데 우리 저희 첫째 아이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여러 번 도전을 했었는데 건강의 악화로 바로바로 다시 돌아가야 돼서 지금 몇 년째 거의 혼자 살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탄자니아를 선택하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프로젝트를 하면서 여러 나라들을 이제 다 돌아다녀 봤는데 케냐는 이미 충분히 잘 살고 있었고 탄자니아에 방문했을 때 또 탄자니아가 뭔가 또 마음에 드는 것이 있더라고요. 여기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좀 많이 또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가령 탄자니아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이제 라피키, 네. 카리부. 이게 라피키라는 말은 친구,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라피키라고 했죠. 외국 사람에게도. 그 다음에 카리부는 이제 환영합니다. 웰컴이라는 뜻인데 어딜 가나 환영해주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환영받는 듯한 느낌을 제가 확실히 받았던 것 같아요. 회사 이름이 아론이잖아요. 아론이라고 지은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아론은 뭐 네. 성경에 나오는 그 이름이 근거이고요. 그 다음에 또 사실은 이제 본사는 저희의 가장 또 그룹으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이 쉐이크는 네. 저희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브랜드 중에 하나가 이제 쉐이크라는 이름입니다. 그룹인가요, 이거?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제 또 이제 저희는 탄자니아를 아프리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굿모닝. 지금 회장님이 따로 계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본사는 한국에 있고요. 저는 사실은 별도의 회사였는데 또 이쪽과 협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투자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역량이 너무 굉장히 뛰어난 걸 봐서 원래 저희 회사 이름을 버리고 2020년에 만들었던 회사와 그것들은 버리고 아예 그냥 새롭게 이 아론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을 한 겁니다. 대표님, 그럼 보통 와서 어떤 업무를 먼저 시작하시나요? 일단 업무 메일 들어와 있는 것들 네. 서로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아침에 이제 9시 정도에 전체 콜을 하는 경우가 좀 많고요. 다른 나라와도 콜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내부 저희 우리 직원들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날의 해야 될 성과들을 확인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또 저희 파트너들을 만나러 갑니다. 은행을 포함해서 금융 관련되어져 있는 파트너들을 각자 만나러 가고 갔다 와서 또 다시 보고하고 서로 이야기 나누고 또 이게 구체적으로 좀 어떤 회사인가요? 저희는 이제 전자결제 업무 같은 걸 하고 있는데 네. 저희는 가맹점이라고 하는데 그 업체와 금융권을 연결해줘서 온라인상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돕는 업무들이 전자결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쉐이크라고 하는데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결제를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저희 쉐이크라는 건데 왜 쉐이크냐면 이렇게 흔들면 활성기가 이렇게 QR코드 등이 생기거든요. 상대방의 그 가맹점에 QR을 찍거나 혹은 가맹점에서는 역시 휴대폰을 이렇게 흔들면 이제 본인의 가게 정보에 금액만 넣으면 바로 이제 영수증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합니다. 일단 이 쉐이크나 이런 거에 아이디어는 제가 했지만 IT는 한국이 최강국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한국의 우리 개발진들이 네. 개발을 해주신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우리가 한국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아프리카가 블루 오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블루 오션이라고 하면 한국 사람들이 많이 진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블루 오션이라고
문제라고 느끼지만 이미 중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아프리카에 진출을 해 있습니다. 탄자니아에는 한 12만 명 정도가 들어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나이지리아는 50만 명이 넘은 지가 벌써 꽤 오래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 중국 사람들이 충분히 많이 진출을 해서 그들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이쪽으로 아프리카에 인력들을 보내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한국의 좋은 물건들을 가지고 오기만 하면 잘 팔렸을 때가 있었지만 한 2005년도 이후로는 중국 사람들이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옷부터 시작해서 작은 물품들까지 대량으로 컨테이너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과의 경쟁에서 어떻게 하면 또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아프리카는 앞으로 어떻게 새로운 산업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고민해 봤을 때 디지털이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지금 직원은 몇 분 정도 있나요? 저희 직원은 이 사무실에는 이제 4명이, 참고로 이제 저기 있는 우리 엘리자베스라는 직원은 한국말도 아주 잘합니다. 일단 엠마누엘 어디까지 왔는지 좀 확인을 해보고. 전화 안 받고 있어? 안녕하세요, 엘리자베스라고 합니다. 한국어는 언제부터 배우신 거예요? 2016년부터 왜 배웠어요? 한국말? 밑에 수원이 좋아가지고 BTS를 좋아해서 배웠어요. 나를 언제 하게 됐죠? 2020년? 2019년인가 아마? 19년이고 내가 교장을 듣고 있을 때 제가 이제 탄자니아 한글학교 교장을 할 때였었어요. 물론 이제 제 비즈니스는 따로 있고 봉사직이죠. 네, 지금 뭐 한일회장 하듯이 탄자니아 한글학교 교장을 2016년부터 19년까지 하고 있었었는데 사실은 쌍둥이입니다. 쌍둥이가 한글학교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를 하는 거예요. 저는 뭐 엘리자베스이고 로라이고요 막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알고 왔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예. 본인들이 직접 대사관에 찾아가서 어디 가면 한국말을 배울 수 있어요? 라고 대사님께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제 한글학교를 알려준 거죠. 그래서 찾아왔고 근데 이미 한국말을 충분히 잘하더라고요. 이런저런 대화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친구들과 참 괜찮아서 나중에는 이제 저희 회사로 아예 영입을 하게 되었죠. 한국 드라마나 이런 걸 많이 봐서 그런지 한국 사람의 정서에 대해서도 비교 안 되게 이해가 좋아요. 예를 들면 좀 어떤 게 있었나요? 한국 말 중에 가장 놀라운 게 눈치라는 거. 눈치. 눈치. 여기 사람들은 대개는 직접적으로 너 이거 해라, 너 이거 해라 혹은 나의 상태가 어떻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을 해주지 않으면 상대방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 엘리자베스의 경우에는 내가 뭔가 지금 진지하다 혹은 요거는 조금 더 빨리 해야 된다 할 예. 때는 거기에 맞춰서 또 행동하는 굉장히 기특한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자베스는 거의 반 한국인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국으로 연수도 다녀왔었습니다. 한 달 정도 다녀왔는데요. 거의 저희 또 한국에서 다 어레인지를 다 해서 롯데월드에도 다녀오고 잘 다녀왔어요. 엘리자베스 한국 어땠어요? 한국 얘기 좀 해주세요 잠깐. 많이 좋아했어요. 네, 롯데월드 갔었고 어디 갔었다고? 이태원, 홍대 어디가 제일 좋았어요? 다 좋았어요. 하이브 주사 하이브. 연예인들 만났어요? 한국 연예인들 만났어요? 아니요. 연예인 사무실만 가고. 네, 사무실 이거 밑에 수원이 좋아가지고 예. 그래서 하이브 거기 가서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음식도 맛있었어요? 네. 어떤 게 제일 맛있었나요?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탄자니아에 9년 사시면서 이제 탄자니아 사람들을 느꼈을 때 좀 성향이 어떤가요? 제가 이제 아까 한 30개국을 아프리카 30개국을 방문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탄자니아 사람들이 가장 밝은 영역에 속해요. 굉장히 밝다. 그 다음에 낙천적이고 그 다음에 좀 긍정적인 편이고 아프리카에 다녔을 때 모르는 사람에게 안녕 뭐 say hello를 했을 때 가장 잘 받아주는 나라가 탄자니아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있나요? 탄자니아가 이런 긍정적이고 좀 밝은 성격을 갖고 있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물론 자연의 축복인 것 같기도 해요. 수많은 호수와 그 다음에 산으로 되어 있어서 농사도 굉장히 잘 되는 곳이고요. 네. 자연이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기도 합니다. 자연의 축복이 있는 곳이 맞다. 사회 문화적으로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탄자니아의 초대 대통령인 줄리에스 니레레라는 대통령이 했던 그 탄자니아를 하나가 되게 만들기 위한 굉장히 좋은 정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거 국가 정책으로는 우자마 정책이라고 하는데 탄자니아라는 나라가 갑자기 어느 날 뭐 영국과 뭐 유럽의 식민지들이 와서 수많은 부족이 난립하고 있는 곳을 이것은 이렇게 하고 이것은 탄자니아다라고
억지로 규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아, 그렇다면 그 안에서 각 부족 간에 서로의 다툼의 역사가 있었고요. 언어의 다름, 본인들의 또 생김새의 다름으로 인해서 원래 기본적으로 갈등의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예. 국가를 형성할 때 줄리우스 네레레 대통령이 이제 독립을 하고 초대 대통령이 되면서 국가를 통합하기 위한 과정들에 굉장히 많은 열정을 쏟아 넣었습니다. 첫 번째가 언어를 스와힐리어로 통일을 하는 겁니다. 초등학교에 가면 다 누구나 스와힐리어를 배워야 돼서 지금은 탄자니아 사람들은 모두가 다 스와힐리어를 씁니다. 원래는 각 부족마다 다른 별개의 언어가 있었지만 하나의 언어를 쓰게 되면서 서로 소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들었던 바로는 그 당시에 60, 70년대에 이제 고등교육을 받고자 한다면 다른 부족에 있는 마을에 가서 고등학교를 다녀야 했다고 합니다. 스와힐리어로 다 통일이 되어 있어서 말이 통하고 또 함께 어울려 살다 보니 그분들을 더 잘 이해하고 그분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법을 배운 거죠. 나라가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탄자니아 사람들은 자기와 종교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배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부족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싫어하지 않습니다. 너 어느 부족 출신이라고 물어보는 것이 신뢰예요. 우리는 다 탄자니아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해주는 굉장히 특별한 곳이죠. 정치적으로 굉장히 안정화가 되어 있습니다. 쿠데타나 어떠한 대규모의 폭동이나 이런 것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국가여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있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느 나라보다 안정적이고요. 그리고 내가 모르는 사람들을 친구라고 말할 수 있고 내가 모르는 사람들을 불러서 환영하면서 초대할 수 있는 문화가 된 것입니다. 아프리카 15년 생활하시면서 가장 위험했던 순간은 언제나요?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서아프리카에 있을 때는 죽음을 감각했던 것 같습니다. 죽음을 감각한다는 것은 죽음의 현장을 내 눈으로 본다는 거고요. 냄새를 제가 맡는 거죠. 가까이 있으니까 냄새가 나겠죠. 네, 피해 냄새가 나겠죠. 그 다음에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총소리가 들리겠죠. 그리고 한 번은 프로젝트 할 때 저희 프로젝트 하는 지역에서 500m 앞에서 폭탄이 터지기도 했었으니까요. 네, 그런 일들이 사실 있어서 그때 사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리고 저는 긍정적이지만 그래도 이게 제 무의식적으로 저를 되게 많이 힘들게 했나 봐요. 저는 웃고 있지만 네. 제 몸이 이제 비명을 지르는 거가 어떤 게 있냐면 턱관절 장애가 생겼습니다. 하품을 하면 이제 턱이 빠져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 가장 큰 병원 가서 저 턱이 빠지네요. 예. 왜 그래요 했더니 이건 장애입니다. 턱관절 장애입니다. 그리고 왜 빠지는 거예요 했더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군요. 장애 판정을 받으신 건가요? 약간 그렇게 되는 거죠. 의사 선생님께서 턱관절 장애입니다. 앞으로 평생 나아지는 않습니다. 그냥 잘 관리하세요.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이거고 그럼에도 이제 한국에 안 돌아가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소명이라고도 하고 네. 또 비전이라고 하는 원래 꿈꿨던 여기 제3세계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제공할 수 있는 것에 이것도 일종의 중독일 수도 있는데 이것을 하다 보면 계속 멈출 수가 없게 됩니다. 조금 더 하고 싶다. 조금만 더 하고 싶다. 나에게 힘이 조금만 더 있었다면, 나에게 능력이 조금만 더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죠. 어떤 후원을 가장 많이 하셨나요? 지금까지 했던 이제 관련된 프로젝트들은 학교 짓는 거,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도서관 만들기, 직업 교육, 직업 훈련 같은 것도 또 많이 했고요. 고아원 아이들을 가리키는 것부터 해서 이제 대학교에서 스타트업 챌린지 대회 같은 거 이제 2번 정도의 연적이 대학교에서 개최하기도 했고요. 장난감, 직접 만든 장난감 대회를 탄자니아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지난주 했었어요. 그래서 190명의 현지 아이들이 참여를 했고 참가상을 줍니다. 참가상에는 조그만 가방에다가 쌀을 한 2kg 넣어주고 그 다음에 주스랑 과자들을 이렇게 넣어서 이게 한 가방이 이제 그 아이들이 참가상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 15명을 뽑아서 친구들에게 정말 좋은 장난감을 저희가 사다가 주는 거죠. 물론 회의는 어떤 회의를 하신 거예요? 일단은 저희의 그 결제 흐름에 관련된 것들에 대한 논의, 결제하고 있는 것들의 위치, 여기에 지금 전 세계 어디에 지금 돌아다니고 있나 뭐 이런 것도 보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네고시에이션을 조금 더 해야 될 것들도 있고요. 쉐이크 어플을 탄자니아 사용률이 어떻게 되나요? 탄자니아는 저희가 한 가맹점 가게로만 따지면 한 500개의 가맹점이 저희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전체적으로 아론 탄자니아가 진행하고 있는 전자결제는 이제 아시아와 유럽을 포함해서 네. 여러 나라에서 지금 전개되고 있는 중입니다. 엘리자베스, 갑시다.
은행에서는 어차피 들어가질 못하니까 촬영을 네.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탄자니아에서 마지막 목표가 어떻게 되세요? 탄자니아에서는 또 많은 여기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죠. 돈을 많이 벌겠다. 돈을 많이 벌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술들이 우리 탄자니아 사람들에게 잘 확산이 되어져서 네. 함께 발전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네. 아, 촬영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